KBS, MBC, SBS의 뉴스 앵커들의 그 이미지를 연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쭉 국회 도서관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키워드를 지금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좀 그런 논문이나 책을 읽을 때 책도 많습니다. 선생님 논문, 박사 논문도 거기 다 있어요, 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제일 먼저 다 읽지 마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목별로 키워드를 적어놓고 목차를 보세요. 목차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들이 쭉 나옵니다. 책도 그렇고 논문이. 그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 제작 프로그램의 하위 장르로서 미디어 비평, 시청자 평가와 참여 ombudsman 프로죠. 시청자 평가, 참여 프로는 ombudsman.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이어야 되는데 커미란 말이 함께란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존 미디어들을 보시면 영화도 그렇고 CF, 방송, 신문, 잡지 모두 일방향입니다. 모두 편집하고 편성하고 제작하고 기획하고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일방향. 그래서 뉴미디어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특히 젊은 분들이 어떤 제작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름 미디어도 많이 나고 쌍방향이 나오고 인터넷으로 붙어서 이게 여러 가지 뉴미디어가 이제 우리의 그 흐름을 많이 바꿔놓고 있죠. 광고 시장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여 프로그램, 기타의 보도 제작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TV 뉴스는 문자언어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기사와는 달리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 그리고 더욱 제일 중요한 영상 언어,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 언어로 된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죠. 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음, 이 TV 보도 프로그램은 객관성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좀 이거 얘기하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와에 관련된 자료 같은 건 좀 올려드릴게요. 보도나 시사경에서는 가장 객관성이 가장 위에요. 상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불편부당성, 그 밑에 진실성이 있어요. 진실 보도가 여러분 더 우선일 것 같죠? 상위가 아닙니다. 하위입니다. 사실의 하위예요. 진실은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또 탐사 보도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 그럼 진실을 추구하지만 진실이 과연 PD나 기자나 구성 작가들의 본인의 개인 사견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다큐멘터리는요, 다큐멘트 플러스 스토리예요. 모든 기획부터서 스토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뉴스 한 꼭지로 진행되는 뉴스들은 사실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 장시간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스토리가 기반이 돼요. 다큐멘트 플러스 기록 플러스 정보 플러스, 그래서 자기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북극의 나누크라는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 수년 동안 나누쿠라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키모인 사람 이름이에요. 나누쿠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수십 개월 동안 촬영을 했어요. 그들의 모습, 일상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우리 요즘에 거치 카메라처럼 그냥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편집을 하지 않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했는데도 고백을 하기를 이 부분도 왜곡과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그 일상 그 자체를 했는데도 그냥 촬영은 왜 나누쿠 가족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도로서 그리고 앞으로 취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팩트 체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팩트 체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보도에서 얘기하는 탐사 보도와 시사교양에서 다루는 탐사 보도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보도는요, 전문 변호사 몇몇까지 해서 수십 번의 회의와 함께 과연 이거를 방송으로 낼 수 있을까 말까.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저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만 굉장히 그 신중하게 명예훼손과 저작권과 그다음에 초상권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루는 게 보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많은 훈련을 하게 되고 많은 선배로서 그걸 영향을 받고 그래서 기자들이 합니다. 기자들 주로 작가들과 같이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저기가 있습니다. 훈련받은 기자들 그리고 뭔가 많은 그 경험과 지식 뭐 작가분들도 굉장히 뭐 많은 경험과 지식 보겠지만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큐멘터리나 탐사 보도를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성 모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성 모델은 그 사실성, 객관성의 하위 개념이 사실성이에요. 사실성과 불편부당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평성입니다. 거기에는 공정성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신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불편부당성에 속한다고 한다면, 있는 사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듯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사실성이에요. 뉴스 프로그램도 자 어떤 광화문에서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옛날에 데모들 학생들도 많이 했지만 자 대치했어요. 경찰과 그다음에 시민과 또는 학생들 대치를 했어요. 뭐 5.18에서 화면에 나타난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편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전체 풀샷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타이트한 샷에서 먼저 뭐부터 나오냐. 군인들이 거기서 뭐 공수부대 군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대치하고 있다가 시민 학생들이 던진 돌멩이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두 번째 카트, 그 다음 카트. 군인들이 그렇게 참고 있다가 참다 못해서 그 명령만 기다리다가 진압을 한다. 이런 편집과요 반대로 진압을 먼저 하는 체류탄이 됐던 경찰과 대체 그다음에 물대포가 진압을 먼저 누군가가 하고 도망가면서라든지 뭐 거기에 버티면서 돌멩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그게 나중에 나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신문과는 다른 점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차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마치 진실을 파헤친다 해서 진실은 이 훨씬 우위라고 생각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셸든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정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시대와 권력과 돈과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실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진실과 또 다른 세대의 진실과 전두환 정권 때 진실이라고 하면 그 전두환 정권 그 시대는 어느 게 진실은 다 우리가 뭐 그 접하지 못하는 그게 다 진실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대가 흐르면 그런데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에서는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나 방송이나 탐사 보도를 다루는 이런 특히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하시고 탐색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까지 이제 제가 뭐 더 큰 얘기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는 구체적으로 시사 다큐멘터리 생활 정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세부가 됩니다. 다큐멘터리 하위 장르로서 인간, 역사기행, 자연과 과학, 환경, 교육과 문화, 리얼리티, 종합 다큐멘터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자연 다큐멘터리 내에서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다음 어류도 있고 곤충도 있고 그때 촬영 렌즈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만 촬영 기법도 달라지고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마냥 기다리는 미학. 휴먼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노인의 할머니의 그 제주도에 그 계시는 할머니의 그 삶에서 그 일상을 들여다보는 뭐 휴먼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합시다. 뭐 4.3 사건이라든지 거기에 그 후유증을 갖고 계시는 어떤 할머니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루고자 할 때, 자,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쓰러져가는 집에 방에서 나와서 뭐 잠깐 부엌으로 들어가셨다가 빨래감을 들고 나와서 밖으로 나오시고 낮에 자 그러면요 안에서 있었던 뭐 부엌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실 때는 아주 어둡습니다. 조명도 있어야 되고 촬영을 할 때도요 이게 그